네,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실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첫 시작 월요일인데요. 여전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오늘은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언제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해석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 한 줄평, 오늘장 한 줄평, 이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적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자세한 네, 해석 주시죠. 네, 이렇게 좀 적어봤고,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충원을 올린다면, 계속 이제 그 경고 시그널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고, 수익 매매로 가야 된다, 조언을 좀 들었었는데, 지난주까지 하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지수 대비 체감 지수가 다들 좋으셨을 거예요. JP 모건이나 세스 2024가 있었으니까. 기본적인 김민준의 지금 전략 스타일은 주도주로 끌고 가는 것들을 한 70%, 80% 내지는 60%, 70% 보유하고 매매를 이제 3, 40% 해가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에 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지수가 이미 내려갈 것이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취합을 해서 내 의견과 좀 합치가 됐다면 좀 끌고 갈지, 아니면 금주의 이 하락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다음 주에 수익을 낼지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좀 미진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줄 평을 수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드렸는데, 시나리오별로 매크로 변수별로 정리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올해 2024년에 가장 첫 고비입니다. 큰 고비라고 말하긴 그렇고 첫 고비인데,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와 디커플링이 돼가니까 좀 서운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커플링의 커플링으로 가는 순간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 여전히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약한 쪽인데, 제가 하나 간과했던 사실은, CPI가 지금 무조건 가이던스 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PPI나 PC나 볼 게 없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CPI는 올라갔지만, 이 올라간 근거에 대해서 저는, 사이먼 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단기적인 소비 지출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로 전이가 안 됐다는 것은 일회성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원래 소비가 올라가고 생산이 올라가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생산자 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추적인 건 미국 시장이 언젠가는 금리 인하로 가겠구나,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잦은 쏘나리가 내릴 때 대응 방안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단기 반등세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차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제가 원하는 선까지 왔습니다. 2520선에서 2500선, 그리고 과대낙폭으로 가면 웅덩이까지 우리가 고려했을 때 여기가 지금 2450선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미가 없으려면 사실은 수익 매매나 길게 보시면 재미는 없지만 좀 안정감은 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기간 행보로 갈 때 이 지금 까만색 두 구간이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조금 웅덩이 2450선까지 빠졌을 때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거나, 이 두 가지로 본다면 여실히 잘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주도적 편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기간 행보나 내려올 때 과감하게 역발상을 해가지고 내가 매매 조건 포인트를 잡을 때 어디를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웅덩이는, 이 빨간색이 웅덩이는 차지하고 이 기간 행보로 가는 국면에서 수익률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이든 차트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논리와 일관성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가장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 이 기술적 분석에 뭔가 사유가 됐던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것이다, 매수세가 붙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을 예측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틀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지수 모습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시장에 뭔가 매파적인 스탠스가 들어오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타진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부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단지 보름 동안입니다. 제가 주말에도 공개 방송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15일 동안 앞으로 매집 전략을 펼칠 건지, 그죠? 그래서 구정 이후에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보름 동안에 매매를 해서 이번 주에 잡아서 다음 주에 실현하는 방안으로 갈 건지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매매를 해서 이번 주에 잡아서 다음 주에 수익 실현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좀 골랐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꾸준하게 가져가서 좀 모아가는 전략일지 매매로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고르는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또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매매에 집중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장 특징 섹터들 세 가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첫 번째는 반도체 뽑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좀 다뤘던 해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5G 뽑았습니다. 네, 반도체, 해운, 5G 오늘 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특징 섹터들 별로 전략들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는 주도주니까요. 어떤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포트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 단 조정을 염두에 둘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역시나 접근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전략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PPT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요일 날 준비했던 그 PPT입니다. 여기 내용이 좀 잡힐지 모르겠지만, 주도주는 제약바이오 중에 자가면역 비만 신약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와도 계속 버텨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외주 공략을 할 때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AI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고수 영역, 굳이 떨어지는 추세 눌림목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게, 저희가 데일리 방송으로 은별앵커님과 함께 금요일까지 보겠지만 메타버스 비전 프로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주식들이 좀 떴어요. 네, 제주반도체도 떴고, 리노공업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격이 제주반도체니까 떴는데, 사실 거래량이 1200만 주나 동반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계속 동반돼야 된다는 뜻이고, 금요일날 모습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자리가 좋아 보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수 영역이었어요. 네. 오늘 떴단 말이죠. 이거를 따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스 2024가 지금 이제 금요일날 종료가 돼 보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략 포인트를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를 가져갑니다. 이제 정하셔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설파를 해왔고 연초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반도체는 지금도 버블닷컴 이외에 최고의 버블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2, 3년만 지나면 AI 관련된 기기들이 집안에 다 한 대씩 있을 것이다. 인터넷 시대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AI 반도체의 직관적인 기술력으로 갈 것이냐,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에 관련된 연결고리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단지 오늘 세스 2024 끝났으니까 관련된 기술력부터 정리해보면 CXL, HBM, 그리고 1A, 1B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DDR5, 그 다음에 2.5, 3D 패키징까지 AI 반도체 직관 기술력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략해 가시는 분들이 AI 반도체 관련된 직관 기술력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종목으로 가면 네오셈도 있고, 온디바이스 아인 제주 반도체도 있고, 가온칩스도 있고, 오늘 움직였고, AD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눌림목 공략을 할 것인지 좀 더 근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공정 후공정 갈 때 노광 증착 시각 후공정 패키징 등등을 갈 때 캐펙스, 지금 캐파 증설은 안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캐펙스 확대에 초점을 맞출지, 어차피 캐펙스를 바라보는 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캐펙스 투자해 간다는 건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 가는 거지만 실적은 쪼그라들지 않냐, 이런 평가를 보게 되면 캐펙스 투자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건 차지하고. 어찌됐건 계속 캐펙스 확대를 해가는 구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전후공정 라인에서도.
여기부터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조금 더 폭발력이 있는 추세가 갖춰진 데는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산업의 접목 요소가. 요즘은 여러분들 AI 변호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시했죠, 어플로. 그래서 변호사들 반대가 굉장히 많다던데 AI를 접두사에 두고 끝없이 산업의 접목 요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금 쉽게 식지는 않겠죠. 단지 우리가 반문을 해보면 기본적 분석 차지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이 구간이 진입할 만한 타당한 라인인가에 대해서는 제주반도체 모습인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 김민준을 따라서 조금 산이 높은 종목들은 골이 깊을 수 있으니까 좀 배제하고 매매는 수익 매매로 접근 포인트를 잡는다 치면 매번 말하지만 길게 좀 보고 매집하에 갈 수 있는 거.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업황은 전반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반기도 좋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도체 업황에 관해서 하반기는 빅사이클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단지 힌트를 좀 드리면 팹리스 업체들은 계속 좋을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시장에 노출이 돼 있는 오늘 뭐 동진 같은 종목들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EUV로 가실 거면 이런 쪽도 눌림목을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고 노출이 돼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외에 뭐 SNS대 ENF도 있고 이제 증착으로 갈 거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ALD 쪽으로 증착에서 ALD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험난한 과정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주성 엔지니어링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노리시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진입 타점이냐 아니냐 그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략 포인트부터 먼저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진입 타점까지 타진을 해보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온디바이스 AI 같이 오늘도 좀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기시고요. 길게 보고 매집할 만한 섹터들을 좀 선별해서 반도체에서 가져가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해운주들이 쉽사리 좀 꺼지지가 않네요. 해운주들에 대한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고점 가까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해운주들의 경우에 이슈가 나올 때 고점이 왔다. 그러면 지금이 고점일지 해운주들에 대한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유가에 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유가 이런 좀 중추적인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언급드리니까 조회수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크로 변수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늘 대립하는 구도를 보면 가는 길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가격 결정의 방향성을 알고 싶어하는 양쪽의 대립인데 이 해운을 보시게 되면 제가 그때 유가 관련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여전히 오늘 멘트를 뭐라고 적었냐면 80불 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파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운은 어떨까? 그러니까 유가하고 해운하고 같은 고리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전히 중동 리스크의 지정학적 요소, 중동 국가들의 어떤 대립, 오페크 국가와 비오페크 국가, 유가 감산, 증산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는 반면 해운은 약간 호르무즈 해협 등등의 파나마 해운 쪽에 이런 병목 형상 등에 의한 직관적 요소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해운은 어떨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봤을 때 오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해운주 중에서 오늘 대한해운, 뭐 흥하해운부터 좀 볼까요? 네, 흥하해운이 오늘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예멘 후티 반군이 근거지를 공습했다 이건 거 아닙니까? 주말에도 레이더 기지를 미군이 공략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가 상승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가 아까도 봤지만 윗꼬리가 달린 이유가 미국이 이런 코멘트 남겼습니다. 운신의 폭이 적으니까. 이란하고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프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거를 논할 수 있는. 넘어가고. 그러면 해운으로 가보자 이거죠. 해운은 왜 올랐느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운의 주가가 지금 거의 2,500원부터 수직 상승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항 중단에 따른 장기화가 예상되고 운임비가 지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이거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앞으로도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개인의 의견 피력이에요.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많이 비판하는 논리인데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 주가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하면 뭔가 이 흥하이온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운임료 상승이 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니 지금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2206이더라고요. 작년 12월에 1000대였습니다. 이미 가격이 지금 선반영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을 보고 싶으면 지난주 금요일도 상한가 오늘도 올라가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가 기술적으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은 기술적 분석, 시황 기본적 분석을 다 해야 되는 영역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100%가 올랐는데 해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호르무즈 해협에 따른 리스크, 선박 납포 이런 거에 따른 요소가 이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에 다 반영이 됐는데 이거를 따라갈 것이냐. 보유자 영역으로 패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니 2분기까지는 혹시나 선박이 납포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를 피해서 간다고 해요. 그러면 2분기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는 거예요. 2분기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는데 흥하해운이나 오늘 대한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주도주는 절대 넘어갈 수 없고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여긴 넘어갈 수 없고 소외주 안에서는 오늘 단지 여기가 수급이 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소외주들이 이 틈바구니를 안 끼어들 것이냐? 뉴스 있을 때마다 부각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해운 종목들은 이런 납포 소식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잠잠해지게 되면 꼭지가 될 공산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오늘 동방까지 종목들 오늘 동방 상한가 바로 직행했는데 역시나 따라가는 매매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이 지금 모습이 동방 주봉 모습이에요. 사실은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고 요즘은 MFI 기술적 분석할 때 이거 많이 보지만 저는 지금도 추격 매수에서 득볼 거는 별로 없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운임지수 상승 호재가 이미 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으로 넘기자는 해운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G 쪽 주셨는데요. 항상 이쪽은 보면은 언제나 낙폭과대처럼 정말 계속 밀려왔던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한 줄 평은 어떻게 저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정은 받았는데 모멘텀 플레이의 파급력은 물음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좀 장기적인 상승이 되려면 모멘텀이나 파급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5G 통신 장비 종목들 일단은 삼성전자 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행보 때문에 한번 좀 뜬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전략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건 앵커님의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플로우를 탔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토마토의 예전에부터 와서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5G도 상당히 우호적인 기류가 좀 있었어요. 결과물은 별로 좋지 않았고. 저도 접근을 많이 해봤지만 저는 매매였으니까 지금 또 저희 방송국에 좀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게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혀 틀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는 조정을 언제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평가 구간에 살아남았던 섹터고 대표적으로 모멘텀 구간에서 재평가 구간 넘어갈 때 살아남지 못한 섹터가 여기에요. 그러면 산업의 크기는 차지하고 주식의 본질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싸고 이런 주식들이 가야 되지만 그게 주식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식의 본질은 그냥 많이 사는 사람이 있고 매수이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볼 것 없는 정치 인맥주들도 올라가고 또 그걸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본질인데 5G는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재평가 구간에도 살아남지 못했던 섹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5G를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면서 파보니까 사실은 저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G의 주파수 경매를 볼 때 핵심은 사실은 앵커 주파수입니다. 앵커 주파수가 왜 중요하냐면 5G가 이제 직진으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 건물들에 부딪혀서 회절성이 일어나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회절성 때문에 좋지 않은데 5G를 견인은 좀 해야 되겠고 주파수 경매할 때 과기부에서 기금 마련이 되는 쪽이거든요. 대기업들에게 기지국도 설치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간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난색을 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전의 어떤 뉴스 플레이로 반동이 나오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5G가 계속적으로 반등세 이어갈 수 있느냐? 오늘 종목들 좀 뜨는데 뭐 이노와이러스, 솔리드 이런 거 좀 뜨거든요. 계속적으로 추세 이어갈 수 있느냐? 바닥권에 지금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단 말이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말은 못 하겠고 제가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5G 들어갔는데 조금 매크로 변수가 크게 불어서 5G 쪽에 실적이 함께 더불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속 반등세는 뭐 후한 점수를 준다고 쳐도 실적 반등세까지 더불어 상승할 것이냐는 고개가 좀 절레절레 흔들리거든요. 결국은 5G가 이제 28GHz인데요. 그 커버리지 영역이 굉장히 짧고 회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이번 주파수 경매도 뭐 세종텔레콤 등등 2015년부터 들어와서 제4 이동통신사가 나올 거라고 뭐 하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단지 경매 입찰을 받는다면 또 경매 입찰을 받지 않더라도 5G가 이렇게 좀 지속되는 동안에 회절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매출이 좋아질까? 그러면 역시나 탑픽은 이노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스몰셀, 검사 계측 장비도 하지만 스몰셀 장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본 쪽에 스몰셀 매출이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스몰셀 부분에 관해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5G에 대한 회절성 때문이거든요. 커버러지 영역이 작고. 근데 이게 정부에서 뭐 이렇게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6G는 아직도 먼 이야기. 종목 공략을 할 때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나마 괜찮은 종목을 좀 뽑아드린다면 스몰셀 검사 계측 장비 이노와이러스. 역시나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빌딩 중계기 소형주 솔리드. 그러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5,000원대, 6,000원대. 근데 저도 손이 잘 안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5G가 이 회사는 괜찮습니다. 실적도 좋고. 단지 소외되면 어떡하냐.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5G 쪽에서는 워낙 좀 주가가 사실 모멘텀을 받고 길게 가기가 좀 힘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 종목 정도는 선별을 해주셨고요.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니까 반도체도 좀 선별로 잘 잡아야 되고 해운이나 5G는 좀 접근하기가 까다로워 보이는데 그러면 관심 종목은 어디서 뽑아오셨을까요? 네, 뭐 좀 단기로 봤는데 코스맥스 뽑았습니다. 화장품이네요. 코스맥스 어떤 포인트 저희 잡아볼까요? 네, 뭐 크게 궁극적인 건 춘절을 좀 봤고요. 이 종목은 뭐 노이즈가 좀 있어도 잘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했고, 내용은 원론적입니다. 뭐 고객 수요도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수출국도 좀 다변화되고 있고, 가격 조정이 이제 15만 7천 원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가격 조정은 넉넉히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어땠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워낙 안 좋았고 반토막 났고 530억으로 작년에 정말 좋았어요. 네, 다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2, 3분기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더라고요. 460억, 330억을 찍었으니까 뭐 명절 전후로 이렇게 조금 보게 되면 화장품도 부각될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흔들리기 싫다면 안정성이 있는 종목 가미시키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방 지지는 견고하게 좀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세로 접근 포인트가 좀 유효하지 않나. 목표가는 12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짧게 10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생각 들어서 10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 충분하게 좀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코스맥스 제시를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2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오늘 전략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